행정처장님, 법 왜곡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거죠. 예,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예방 목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198조 사항, 검사들의 별건 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아니 된다, 별건 수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정안을 이거 내놨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어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예, 소장님. 자, 그런데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이죠. 예, 근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도 확대 과장하거나, 또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축소 은폐하거나,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조작해내거나,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건 봅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고 김용민 의원이 유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 조작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이 100건이 넘어요.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 받고,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세월은 감옥 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억울한 청춘을 누가 보상도 못 합니다. 국가에서 손해배상 몇 푼 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법 왜곡죄의 취지에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행정처장님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런 주장에. 뭐 여러 가지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희들 다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이건태 다만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서로 예를 든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봐도 서로 다른 입장이면 네.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어서 꼭 그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하여튼 생각입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걸로, 열심히 대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